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은 죽을 때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다 써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빌 퍼킨스의 저서 다이 위드 지로의 핵심 내용을 한국 중노년층의 삶에 맞춰 해석하고 실제 사례와 철학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4화 다이 위드 지로란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을 모아야 한다는 명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 결혼자금, 나중을 위해, 더 나중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통장에는 돈이 쌓였지만 정작 그 돈을 쓸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모은 이유는 뭐였을까? 오늘 이야기할 한 문장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바로 다이 위드 지로. 죽을 땐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어야 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1부 다이 위드 지로는 무슨 뜻인가? 다이 위드 지로. 이 도발적인 문장을 처음 말한 사람은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빌 퍼킨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은행에 돈이 남아있다면 그건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남긴 돈은 사용되지 못한 삶의 기회이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도구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돈은 당신이 건강할 때, 젊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써야 진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돈은 나중에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왠지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바로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있을 때도 못 쓰고 결국 남긴 채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남겨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모다 늙고 아끼다 떠납니다. 다이 위드 지로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돈을 모으는 것만큼 그 돈을 쓰는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질은 경험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고 시간보다 건강이 더 귀중합니다. 돈보다 경험이 중요하고 경험은 기억을 남기며 죽을 때 남는 건 기억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이가 60세라면 앞으로 20년 동안에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돈, 지금이 써야 할 때는 아닐까? 돈을 남기지 마세요. 기억을 남기세요. 다이 위드 지로는 내 인생을 경험으로 채우기입니다. 쓸 수 있을 때 써야 살아본 인생입니다. 2부 지금 쓰지 않으면 늦는 것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퇴직하면 뭐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체력은 상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다이 위드 지로는 말합니다.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쓸 수 있을 때 써야 한다고요.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은퇴생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중 67%는 체력 부족으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73세 김봉석 씨의 사례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돈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고 고혈압에 지하철 타기도 버겁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쓸 수 있을 때 안 쓴 게 제일 후회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세의 당신은 80세의 당신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오늘 하루를
통장 앞에서만 보낸다면 그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76세 박영자 씨는 해외여행에 도전 중입니다. 30년 전부터 유럽 여행 가고 싶었어요. 근데 손주 봐줘야 하고 남편 병수발 하다 보니 결국 75세에야 처음으로 비행기 탔죠. 무릎이 불편하니까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여행 10년만 빨랐어도 훨씬 행복했을 텐데 쓰고 싶은 날 쓸 수 있는 몸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돈도 관계도 추억도.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 쓰고 떠납니다. 쓸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돈은 남기지 말고 몸이 살아있을 때 누리세요.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감정도 유한합니다. 3부. 남기지 않는 삶의 용기.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자식한테 뭐라도 남겨줘야지.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가 병원비나 간병비로 고통받을 때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길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낸 삶의 방식이다. 79세 김정자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장례는 이미 준비해놨어요. 병원비도 다 정리해뒀고 자식한테 기대 안 하려고요. 그 대신 지금은 내 여행, 내 친구들, 내 웃음의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겨야 사랑이 아닙니다. 비워야 평화가 옵니다. 죽기 전에 남긴 유산 때문에 자식들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 한국에선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재산은 나누기 어렵지만 추억과 철학은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건 내 방식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다. 내 인생을 다 쓰고 갑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남기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모으는 삶은 쉽지만 비우는 삶은 용기입니다. 남기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다이 위드지로는 죽을 때까지 당신답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남기려 하나요? 아니, 얼마나 누리셨나요? 죽기 전에 잔고를 0으로 만들겠다는 건 단순한 재정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철학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깊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돈은 남기지 않았지만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다이 위드지로.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 제5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